영국은 이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한국보다도 더 훨씬 먼저 들어간 영국은 이제 그 큰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몰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 때문에 영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지요.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반성해야 될 것이 많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을 보게 되면은 1967년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동성애 자유해방전선이 설립됐습니다. 그때부터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게이 퍼레이가 생겼고요. 2000년대에는 군대 내에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죠. 한국 군대도 문제가 있지 지금. 2002년대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아이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이 영국에 생겼대요. 2004년대에는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성연애를 할 수가 있대요.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성전환자가 전환된 성을 인정받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2014년도에는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우리 한국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부부끼리 인정되는 그런 주가 있죠. 같은 동성끼리.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세도 아니에요. 16세로 낮아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이게 영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1990년도에 8명 중 7명은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와가지고는 미국이 33%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네요. 이 중에 33%가 지금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33%가 지금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보십시오. 공화당, 민주당, 양당 후보는 동성애를 다 반대했어요. 그게 불과 2008년이었단 말이에요. 10년도 안 돼요. 국회의원들의 동성연애를 다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59주에서 50개 주에서 다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지지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 합법화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11년이었어요. 2004년 매사추세가 미국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죠. 그 후로 11년 만에 50개 주 전체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노예제도 100년이 걸렸대요. 100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죠. 옛날에는 여성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권을 다 참여할 수 있죠. 투표하죠.
18세 이상 되면 선거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50년이 되었습니다. 백인과 흑인과의 결혼이 허용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는 지금 몇 년 걸렸어요? 11년 만에 50개 주가 다 통과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 A주기라고 불러요. 한국. 우리 한국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회 퀴어 문화축제가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볼만했죠? 이때 시민들이 3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시가 행진을 했어요. 퀴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상한 그런 색다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상한 사람, 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이 퀴어라는 단어는 그러한 성소수자들의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동성연애입니다. 성소수자는 뭐예요? 동성연애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성소수자 하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끔찍한 장면도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사진도 보일 것입니다. 아마 세미나를 마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절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말려야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는 세계적으로 4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동성연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89%, 약 90% 이상이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성소수자가 있나요? 90%가 네라고 대답해요. 그만큼 성소수자가 많이 우리들 옆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누구하고 살아갑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동물을 만나면 안 돼요. 어느 물체를 만나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고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소수자 중에 주필레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필레아. 동물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을 우리는 주필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개와 결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개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웃지 마세요.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 중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핀, 돌고래를 사랑한대요. 어느 사진작가는 돌고래와 섹스를 했어요. 어느 여성은 돌고래와 만나 결혼을 하고요. 돌고래와 섹스를 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네바론에서는 동물과 섹스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메카노필리아, 기계만 보면 성적 충동을 일으키네요. 오토바이, 자동차, 예쁜 자동차만 보면 그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 바지를 내리고 섹스를 해요. 메가노필리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놀랬죠? 아마 우리들은 처음 듣는 그런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CCTV가 있는데 차에 대고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크로필리아? 시체와의 성관계를 좋아하는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시체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정상적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요, 죽은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네크로필리아 증후군,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거라사가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옆에 살았어요. 이 네크로필리아의 증후군에 걸리면은 시체를 얻기 위하여 무덤을 팝니다. 공동묘지 옆에서 지냅니다. 무섭다고요? 이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거라사가 언제 치료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지요. 그전에는 쇠사슬로 묶어놨지요. 쇠사슬을 끊고 도망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지요. 생각해 보세요. 성소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치료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세미나를 하지 못하게 말려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금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설교 못하게 하고요, 이런 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딱 맞게 만들어 버려요. 청년들, 주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이러한 증후군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갈마토필리아, 인형 좋아하십니까? 동상 좋아하십니까? 이들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을 보면은 성적 흥분을 느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실제 인간을 아예 거부해버려죠. 인형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껴안고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 인형, 여자의 피부처럼 똑같은 인형을 시중에서는 팔고 있어요. 키, 사이즈, 온도?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갈마토필리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임페토필리아, 이건 무엇일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4살 이내의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아이들만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이들을 이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제놀토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고 노인들만 좋아해요. 돈 많은 노인들도 아니에요. 노인이면 좋아요. 그냥. 자신과 다른 인종을, 자신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유난히 흑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난히 다른 민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피부 색깔이 검은 컬러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제노필리아 증후군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호모필리아. 이것이 동성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고요, 남자와 남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요즘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7가지 했던 거. 만약에 동성애를 찬성해 주지요, 손을 들어주지요, 나머지 우리가 살펴왔던 7가지 증후군들이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깃발을 들고 시내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죠.
아직 그런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동성애가 자랑스럽다고 인정할 때 나머지 7가지의 친구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는 어떻게 하죠? 남자의 동성애는 학문을 이용한대요. 오늘 맛있게 만두를 먹었는데 속이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학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문을 키워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학문 안에 뭐가 있어요? 변이 있잖아요. 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토미 일본말로 한번 읽어주세요. 센조이. 일본에서 유행한 그 말이에요. 동성 연애자들만 알고 있는 센조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동성 연애자들에게 지금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이 센조이가 무엇입니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지요, 당연히. 예? 그래요, 관장. 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호텔에 가면 있지요. 자, 동성 연애자들이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변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샤워 부스를 뽑아서 항문에 10cm 정도를 호스를 집어넣죠. 그리고 물을 틀어요. 이걸 서너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내장에 물이 차서 대변이 쫙 빠진다. 그리고 섹스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센조이입니다. 센조이가 지저분하다고요? 동성 연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고로 깨끗한 건데요. 이렇게 해야만이 깨끗하게 섹스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피스팅이 뭐예요? 피스팅. 학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야 되잖아요. 넓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먹을 넣어야 돼요. 학문으로 주먹을 넓혀야 돼요. 이게 동성 연애자들이 즐기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는 그냥 동성 연애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이들은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이즈를 보십시오. 에이즈의 발병률은 99%가 이러한 동성 연애로 인해서 발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느 의사가 말했습니다. 99% 동성 연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병된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에이즈가 왜 무섭나요? 그러한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얘기죠. 뭐가 묻어있죠? 엉덩이에 피가 묻어있어요. 참 에이즈 환자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동성애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동성애를 끊는 것이 더 편리하겠지요. 동성애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차라리 동성애를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의사는 병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을 했대요. 서울에 가면은 경기도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어느 곳에 에이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세미나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병실에서 동성애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인권 침해로 고발을 당했대요.
의사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들은 병실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화장실로 갔어요. 자,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면 문이 다 막혀있죠. 우리 문이 다 지금 막혀있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닥터는 문을 잘라버렸어요. 한 사람이 보이면은 안심인 거예요. 두 사람이 보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을 잘랐던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으로 가요. 그것도 한 대낮에 주차장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병이에요. 병적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결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는 프랑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병리학 학위를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984년에 파리에서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도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알티스르 이 철학자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던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동성애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누가 주장한다고요? 성격이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 각종 성병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흔히 걸리는 성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도. 이 성병에 걸리면은 손에 이러한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가진 질병이래요.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헤르페스라는 질병이 있어요. 헤르페스는 이런 입술과 자궁에 이러한 물집이 생기는 병을 우리는 헤르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쉽게 감염된다는 이야기죠. 남성 동성애자 내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 동성애자 내장 증후군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아메바증이 있고요, B형 간염이 있고요, 곤지름이 있대요. 이 아메바증은 뭐냐면은 구강 및 항문을 이용하여 성교를 할 때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남성 동성애자 7에서 30%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기생충이에요. 작은 기생충. B형 간염은 누가 걸리냐? 게이들이 많이 걸린대요. 50에서 70%가 게이들 중에 감염되어 있대요. 이게 B형 간염. 그리고 곤지름이란 뭐예요? 사마귀 같이 나는 것을 곤지름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왜 이 질병에 걸리면 가장 무서운지. 항문 부위에 생기는데 굉장히 가렵고 아주 꼬약한 냄새가 난대요. 이게 바로 곤지름병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하면 무서운 질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 한국은
700명이 해마다 증가한대요. 700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27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데 이 중 남성이 94%를 지금 앓고 있대요. 95%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이즈 하면은 어떠한 무슨 뭐 잘못된 그런 이성과의 관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성애 같은 부류의 동성애의 관계로 인해서 95%가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사실이죠. 아주 무섭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두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것과 암것이 만날 때 이세가 탄생이 되지요. 생태계, 모든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와 여자, 숫것과 암것이 만나야 번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지요. 어떻게 같은 동성끼리 번성할 수 있을까요? 태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냐 압니까? 쉽잖아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동성애. 우리 주변에 동성애하는 사람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와 만나는 것이, 짐승과 만나는 것이, 인형과 만나는 것이, 죽은 시체와 만나는 것이, 어떤 기계와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동물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이성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이야기죠. 질병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아주 더러운 곳에서 생깁니다. 동성연애자에게 상당한 보험으로 대가로 받는 것이 있다라면 에이즈지요. 성도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몸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미나를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수가 9시에 게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게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기 잘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모임을 갖느냐고 물어보니까 야리꼬리한 텐트를 입고요. 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파티를 한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참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